반갑습니다. 국다의 김민성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것은 이제 시조편인데, 시조편 수업 목표를 한번 보면 시조를 감상하면서 시가 문학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조에 대해서 봅니다. 네, 시조는 개념부터 한번 보면 고려 후기부터 현대까지 이제 발달해온 우리나라의 부의 정형식입니다. 고려 후기에서 현대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라 할 수 있고, 시조의 특징을 한번 보면 특징은 먼저 첫 번째로 3장 6구 45자 내외를 기본형으로 합니다. 이제 45자가 내외니까 꼭 이제 45자가 아니어도 그냥 이 안에만 43자거나 뭐 10자거나 이렇게 돼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와! 이런 필입니다. 사음보율이라고 사음보율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사음보율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사조와 4사조의 음식, 이것도 좀 이따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3음절로 고정됩니다. 이제 시조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를 이제 실전에 적용해 봐야겠죠. 시조의 기본 형식인 평시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길제라는 고려시대의 사람이 지은 시를 한번 볼 건데, 시를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일고하되 인걸은 간데이 없다. 어즈거 태평연월이 꿈 이런가 하노라.
예시를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초장이고 중장, 종장 이렇게 총 3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까봐 한번 알려드리면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것은 장은 사음보의 한 줄입니다. 한 줄이고 구라는 것은 이제 사음보 한 줄을 반으로 나누어서 2음보씩 묶은 것입니다. 구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라는 것은 그다음에 자는 그냥 말 그대로 글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 시를 한번 분석해보면 일단 500년 도읍지를 할 때 이 파란색으로 한 이 네 부분이 이제 4음보 이 한 단어를 음보라고 합니다. 단어의 묶음 네 개니까 4음보 그다음에 어절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어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육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이 있고 3장 6구 이제 45자 글자가 맞는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막 세 보니까 제가 한번 세 보니까 여기가 14글자 있고 14글자, 15글자 그래서 총 43글자 43글자로 이 45자 안에 이제 들어오는 이 시 형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까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음수율의 3, 4조라는 게 있는데 3, 4조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3, 4조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시를 무슨 내용인지 보면 초장의 뜻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가 이제 한 마리 말을 타고 돌아서 들어오니 한 마리 말을 타고 돌아 들어오니 중장은 산천은 옛날과 같은데 뛰어난 인절로 뛰어난 인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산천은 이제 고려가 이 길제라는 시인이 이제 고려가 멸망해서 이제 이걸 안타까워해서 지은 시인데 고려는 멸망했지만 이제 산천은 멀쩡하겠죠. 멀쩡한데 고려의 인재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은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이제 고려의 신하들은 관직을 버리고 들어가서 인재들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종장은 태평했던 세월이 꿈이런가 어즈버가 이제 라고 감탄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태평했던 세월이
홍일원과 홍 고려에서 그 길제가 충성을 다했던 고려를 위해서 조선을 건국해서 조선을 건국했지만 조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려를 지키는 끝까지 절개와 회보에 대해서 쓴 길제의 시였습니다. 시를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시조, 이 시조를 알아봤었고 이제 정계 양상에 대해서 시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조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 시조를 한번 볼 건데, 먼저 이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의 작자층들 주로 뭘까요? 주로 누가 이 시조를 썼을까요? 양반 5월 노비들. 아, 양반이죠. 양반 사대부들이 세대 양반 세대부 아니고 사대부 세대부이랑 추가로 기녀들을 또 썼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때는 주로 유교적 이념과 사상을 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풍류사상,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주체적 그리고 인간적 애정론면, 이런 걸 이제 기녀들이 썼겠죠. 이때 형식을 한번 보면 이게 무슨 시조인데 여기 한 글자가 뭘까요? 저기요? 네? 여기 뭐가 들어요? 한 글자. 아, 평. 우와 평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시조라고 평시조를 두 개를 연달아서 했는 겁니다. 얘는 이제 연시조는 평시조를 두 번 써놓은 거죠. 조선 후기 시조의 작자층을 알아보면 그때는 이제 양반이랑 평민 기녀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양하게 작자층이 있었고, 그때 내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유교적 이념 사상이 조선 후기에도 이어졌고, 이제 이것도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자연과의 흥이나 여유 이런 느낌을 시조에 담아내는 게 조선 후기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기녀들이 쓴 건데 여기도 이제 이게 기녀들이 썼고,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개화기 때랑 현대 시대인데, 개화기 때는 이제 100년도 안 지났죠. 100년 좀 넘었죠. 이때는 작자층은 그냥 다양했습니다. 다양했고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현대와 현대니까 현대 시대는 이제 엄청 많은 걸 시도하잖아요.
아 여기 형식을 안 봤는데 그때도 똑같이 형시조 똑같이 연시조고 그다음에 이때는 조금 다른 점이 사설시조라고 평민들이 쓴 시조입니다. 사설시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개화기 때 이때는 이제 기존 율격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시조, 새로운 시도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파격적인 시조를 썼고 이렇게 고려 마을에서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까지 이렇게 작자층 내용, 형식 등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유교적과 자연과의 이런 유교와 자연에 대한 거는 이제 양반 사대구층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정남 이런 거는 이제 기녀들이 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양반이 썼고 기녀가 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시조는 어떻게 됩니까? 작자층이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우리 그 형시조를 많이 쓰셨고, 이제 사설시조는 그와 다르게 주민층과 이제 평민층이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은 아까 제가 그 형시조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3장, 6구, 45자 내외로 무슨보, 사음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췄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모르겠네요. 네, 제가 왔습니다 다시. 국어쌤 다시 왔습니다. 수학쌤이 이제 국어에 대해서 갑자기 알려주셨는데 네, 이제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부터 제가 할게요. 이제 사설시조의 형식으로는 초장과 중장이 제한이 없이 길어집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어떤 306부 45절 이렇게 딱 뭘 맞춰야 되는 제한이 있는데 이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그래서 근데 꼭 하나 맞춰야 될 게 있는데 종장은 꼭 3음절을 맞춰야 돼요. 이거는 평시조나 사설시조나 다른 게 없고요. 이제 평시조의 내용을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고, 사설시조에는 이제 서민들이 쓴 시니까 서민의 일상, 삶의 애환들 이런 지배층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풍자 같은 거 이런 내용을 주로 썼습니다. 평시조의 표현을 보면 표현은 비유적이고 양반들이 썼으니까 좀 이제 비유를 배운 게 있으니까 잘 알겠죠. 비유적이고 관념적. 여기서 관념적이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이고 상상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조금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사설시조에는 그냥 딱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풍자,
풍자하고 해악도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풍자랑 해악 둘 다 일단 웃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웃음을 사용하고 그 웃음 이게 시조에 드러난 겁니다. 그 웃음 글로. 근데 이제 풍자는 풍자는 비판이 중점적이고 해악은 비판은 아니고 현실 고난은 현실 고난을 극복하고 싶다 이런 염원을 드러낸 것이 해악입니다. 여기까지 평시조와 사전시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 로그 함수에 대한 거고 이제 로그라는 거는 통나무죠.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들 자 여기서 보면은 로그 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보다 미분했을 때 이 도함수에 요즘 증가 이제 고령화 인구가 요즘 증가하고 자 이제 이런 도함수에 문제에 대해서는 부호 변화가 있을 때 도함수라는 에 대해서 이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지를 확인하시죠. 이제 미분 이제 이제 y 프라임은 이제 양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요. y 프라임은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고 자, 프랭스 y formula를 프라임은 보셨으면 무조건 양수면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자 이제 이거는 아니 나도 당연히. 아니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벌써? 우서가 진짜 정신 차리자. 안 껐네. 부수기도 하고.